평범한 날들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이야기는 늘 변곡점이 된 어떤 순간, 역사를 결정한 드라마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할 기업은 선경그룹입니다. 1980년 11월 28일 정부는 유공의 지분 50%를 선경에 매각합니다. 당시 선경은 매출이 유공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재계 10위권 기업. 세상에 발칵 뒤집힙니다. 1962년 설립된 대한석유공사의 지분 절반은 미국 걸프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로 그들이 철수하면서 유공의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대한석유공사는 매출 2조가 넘는 1위 기업, 걸프의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이 재계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은 기정사실.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이 2조짜리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를 그보다 작은 회사들이 이제 인수하는 경쟁을 한 거예요. 선경은 그 당시에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걸프오일이 한 10분의 1 정도. 10배가 되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선경이 덤벼들었고 현대삼성도 마찬가지로 덤벼든 거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선경이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의혹이 생겼죠. 최규하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쿠웨이트 왕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1980년 당시는 2차 오일 쇼크로 석유 수급의 국가적 위기를 맞은 상황. 국내 석유 가격이 3배나 폭등했고 소비 물가는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생명줄이에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석유가 안 들어오면 모든 기업이 울산이고 무슨 공장이 들어가요. 석유는 우리한테 우리 기업, 우리 산업의 결정력인데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한 겁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한 것이 선경입니다. 사우디로부터 석유 5만 배럴을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민간 기업이 푼 것일까요? 플랜을 잘하는 우리나라 재벌이 SK그룹, 선경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선경은 정말 장기 계획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80년의 유공인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유로 오펙은 우리나라를 석유 금수 국가로 분류하고 수출량을 50%로 줄입니다. 나머지도 10개월 안에 중단한다고 통보했죠. 우리 경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그 5개 나라가 이제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석유를 제한을 하기 시작하고 배럴당 3달러에서 한 3, 4개월 안에 한 12달러까지 3.8배 정도 오르면서 혼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국무총리가 나섰지만 막힌 송유관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경은 석유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었던 터 장차 공급자가 될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시에 닥친 국가적 재난에 기꺼이 나서서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28일 우리 선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70년대부터 증명된 선경의 원유 확보 능력과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 돈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산유국에서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있어도 그건 꽝입니다. 근데 현대삼성은 하루아침에 그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하고 조인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하고 돼 있어요. 그 좌파 정부에서 김일성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석유를 가져오게 되면 장난을 치려면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요. 해라. 나중에 석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 SK는 사우디하고 5년 동안 안정적으로 한국에 석유를 공급하겠다고 돼 있다고 결제가 난 내용을 가져와 하더니 찍으면서 SK로 이렇게 해서 사우디하고 SK가 조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선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공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선경은 왜 그토록 일찍부터 석유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선경은 당시로서는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 산업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사 제조에 도전해 1962년 한국 최초로 레이온 직물 수출을 성사시킵니다. 석유에서 시작해서 섬유까지 이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겠다는 야심. 그것이 1966년 최종건 창업회장이 발표한 선경 5개년 계획을 통한 원사사업 진출에서 시작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석유사업 진출에 이르기까지 선경이 가지고 있던 플랜이었습니다. 직물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 직물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직물의 원료가 되는 섬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만드는 그런 섬유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아, 이거 합섬만 해도 안 되는구나. 합섬의 원료가 되는 이 석유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73년의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앞으로 사업의 핵심은 이제 섬유에서 석유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게 섬유에서 석유로. 사우디와 선경의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경영의 성패는 기획에서 시작된다는 경영 철학에 따라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10년간 준비해온 필연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석유 파동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많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그게 선경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유공을 인수한 선경은 강력한 의지로 원유 개발을 밀어붙입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88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산유국의 반열에 올립니다. 최종현 회장께서는 석유산업을 상당히 본인도 연구 많이 하셨지만 유공을 인수한 다음에 석유산업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정유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석유 개발로 이제 들어가고 생산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이게 터지면서 이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됐다는 표현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석유 개발 생산을 쥐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이 석유 산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1991년 울산 컴플렉스가 완공됩니다. 이로써 선경은 원유 개발부터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카이로스는 생김이 특이합니다. 무엇인가를 빗댄 모습이라는데, 무성한 앞머리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민머리 때문에 뒤에서 잡기 어렵다. 날개 달린 발로 빠르게 사라지는 나를 잡으려면 저울과 칼처럼 정확하고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기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울과 칼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했는지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과 휴대용 전화 등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오는 8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과 휴대용 전화 등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다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가 당초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납니다. 관계부처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제2이동통신 사업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과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라는 통신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가 독점해오던 통신사업에 처음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경험한 최종현 회장은 10년 가까이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에 선경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이동통신이 설립되던 1984년 이미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을 만듭니다. 통신사업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1980년에 유공을 인수한 때부터 장기 경영 목표로 정보통신 산업을 지목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최신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1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차 심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텔레콤, 제2이동통신, 신세기 이동통신 등 결과는 선경의 대한텔레콤이 압도적 1위,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평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신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부부는 2차 심사 결과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총점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7,496점과 7,099점을 얻은 포철과 코롱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 한 달 뒤 2차 심사 결과도 1차와 동일했습니다. 선경이 2차 심사 대상인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과 전기통신 발전기획 2개 부분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SK가 이동통신 기술 조기 자립과 경쟁력 확보에 힘쓴 것이 1980년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 SK가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점수차를 따돌리고 선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 현직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기업의 사업권 획득은 의혹받기가 좋은 소재였습니다. 진위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슈가 된 것입니다. 선경뿐만 아니라 2차 심사 대상이었던 코롱은 김종필 민자당 최고의원과 사돈 관계였다는 점에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은 집권당 최고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기업이 선정되더라도 정치 공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교 총장이 입학시험을 칠 경우에 총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실력이 미달되는데 합격시켜서도 안 되겠지만은 실력이 우수한데 총장 아들이기 때문에 불합격을 시킨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로서는 능력과 자격 위주로 심사해서 결정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은 기업은 물론이고 언론,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그리고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정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허가 신청 서류 접수 후에 심사할 때도 교수 중심으로 된 심사위원님들을 전날 밤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새벽에 소집해서 심사 기간 중에는 일절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정치적 공세와 음해성 주장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가 대통령의 도덕성을 들먹이며 대국민 선언.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국민당 측과 공동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선정 일주일 후인
1992년 8월 27일 합법적인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선경은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이동전화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처지. 10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단 한 가지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제6공화국 통신사업 구조조정이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던 반면 문민정부에서는 제1 이동통신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 기회를 기다려왔던 선경. 김영삼 정부는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전국 경제인연합회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임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을 이끌고 있던 리는 최종현 회장.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종현 전경련 회장은 제2이동통신의 콘소시엄에 선경 콘소시엄이 참여치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가 포기했던 성경그룹이 재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한국이동통신이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8만 원 수준이던 한국이동통신 주가는 민영화 소식과 선경그룹의 참여가 알려지자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주식 매각 입찰에서 23%의 주식을 낙찰받아서 최대 주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선경그룹이 연간 매출액 4,200억 원, 순이익 700억 원에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로 결정됐습니다. 낙찰 총액은 4,271억 원으로 한 주당 평균 가격은 33만 5천 원입니다. 당시 약 600억 원이면 제2이동통신 사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선경은 억측과 오해를 물리치는데 그 7배가 넘는 값을 치릅니다. 첫 번째 기회를 자진 반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기약한 근성.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설의 원천을 차단한 재도전은 선경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웁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이 생긴 지 10년. 선경은 기업이 아니라 통신사업이라는 기회를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정보통신을 눈에 잡히지도 않고 언론 감안하거든요. 21세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진전될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저울에 단 것처럼 정확한 판단과 벼린 칼날처럼 단호한 결단. 선경그룹과 대한민국 정보통신 사업의 미래가 결정된 순간입니다.